안녕하세요, 양년입니다. 이번 영상은予備분들을 위한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올라갈 예정이며, 첫 번째는 원랜디에 대한 기초 지식편, 두 번째는 전설 및 상위 유닛에 대한 특성과 특징 설명편, 세 번째는 실전 영상과 함께 해설하는 이른바 실전편이 되겠습니다. 원랜디를 해보고는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다운로드 방법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랜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설명란에 종 링크를 올려두고 있는데요. 먼저 워크3 사설 서버를 운영 중인 M16 홈페이지에 들어가 준 다음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도록 합시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면 운영 중인 디스코드에 들어갈 건데요. 디스코드에서 별다른 권한 없이도 워크3 시르닉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고 JN 로더로 실행하시거나 시르닉스의 실행 버튼으로 게임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JN 로더 우클릭에서 바로가기 생성, 속성에서 바로가기, 대상 뒤에 -now F 퍼즐에 입력하면 싱글 플레이에서 Alt 탭 시 일시 정지되는 기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해서 배틀넷을 클릭하면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M16 회원가입과 배틀넷 아이디는 별개의 아이디라서 배틀넷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새 계정 만들기로 인게임에서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는데 배틀넷 계정은 M16 계정과 연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가급적 동일하게 해줍시다. 이후 다시 M16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계정 등록 안내글에 들어가셔서 배틀넷 계정을 연동시켜주는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위에 배틀넷 계정 등록 쪽에 워크3에서 등록했던 아이디 비번을 다시 입력해 주시면 M16 계정과 배틀넷 계정의 연동이 끝나서 원랜디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원랜디를 플레이하실 때 방을 파는 방장이 되시려면 방능, 즉 포트 포워딩이 필요한데요. 포트 포워딩 방법까지 안내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트 포워딩 혹은 워크3 방능 같은 제목으로 따로 검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원랜디 정상화팀 디스코드에 입장해 줍시다. 맵은 패치할 때마다 이곳에서 받아주시면 되고 아래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확장팩과 티모디지 조합 도우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모디지는 소위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입문자분들에게 정말로 추천하는데요. 웹 버전은 수동이라서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지만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으신다면 인게임 유닛을 입력해서 어떤 유닛이 나올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편리한 계산기입니다. 다만 현재 윈도우에서 티모디지를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있어서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다운로드와 실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작자분께서 곧 정식 서명을 받아 바이러스 오탐지를 없앤다고 하셨고 원랜디 정상화팀에서 정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또한 이암님의 료쿠규 버그 수정 시절에도 잘만 사용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워크 실행과 로그인도 문제없고 계산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인게임으로 넘어가 봅시다.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 지옥, 신, 악몽 6개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옥 난이도부터 무작위로 최상위 유닛이 잠기는 변질 시스템도 추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쉬움 난이도로 하시되 클리어하면 보통 난이도 도전, 클리어하면 어려움 난이도 도전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라가시다가 지옥 난이도에서부터 원랜디에 대한 지식의 틀을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 4인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며 왼쪽 위부터 1P와 2P, 왼쪽 아래부터 3P와 4P입니다. 라인 아래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 지침입니다. 단축키는 F1으로 고정이며 10라운드 보스 아론을 잡기 전까지 원하는 항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박광입니다. 고급 도박과 다른 세계 도박은 목재를 많이 소모하는 대신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도박인데요. 이 두 개의 도박은 실패하는 경우 행운의 토큰을 지급합니다. 아인 제한과 랜덤 적용 제한 유닛은 토큰을 재료로 사용하지만 상기 유닛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토큰이 3개일 때 합치게 되는데요. 20%의 확률로 랜덤 희귀 유닛, 80%의 확률로 랜덤 특별 유닛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박광 항법을 고르게 된다면 고급 도박과 다른 세계 도박의 실패 시 토큰 지급이 2개가 되고 목재를 1개 돌려주기 때문에 실패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이른바 저점 방어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보상으로 얻는 희귀함은 그 유닛에 한하여 1회 리롤이 가능합니다. 이 리롤 횟수는 2회가 최대이지만 도박광은 그 리롤 횟수를 3회로 늘려주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희귀한 패를 돌려버릴 기회가 늘어나는 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방에서는 저점 방어를 위해 도박광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다음은 도움소 장극기입니다. 현재 도움소의 최대 만화는 1만이지만 이 항법을 고르게 된다면 최대 만화가 100으로 고정됩니다. 대신 8번째 스토리인 마린포드가 깨지면 고정으로 레일리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말 단순한 항법이죠. 도움소를 내주고 레일리를 가져오는 느낌인데 아직 도움소 스킬도 잘 모르겠고 희귀함과 특별함들에 패 보는 것도 힘들어서 목재를 전부 하급 도박으로 털어버리고 도움소도 잘 쓰지 않는 유닛이라면 도움소 장극이 항법을 고르고 레일리를 받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레일리는 초월 위습에서 한 자리 꽤 찰 정도로 가치가 높은 유닛입니다. 자세한 유닛 설명은 2편에서 다루겠지만 레일리를 먹는 유닛들은 평타 그 이상입니다. 또한 아이템 도박 시 희귀함 이상의 아이템만 나오며 전설 이상의 아이템 확률도 증가합니다.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상위 유닛을 가보고 싶을 때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패왕의 길입니다. 최상위 유닛, 초월, 불멸, 영원, 제한 중에 1개의 유닛만 제작 가능합니다. 다만 폭발형 데미지는 현재 체력 비례 데미지인 단일, 전체 체력 비례 데미지인 끝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마딜에서만 채용합니다. 패왕의 길 항법은 원랜디의 통달한 단일, 끝딜 고인물들의 종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도움입니다. 앞서 소개한 도움소 장극기와 반대로 도움소가 강화되는 항법입니다. 도움소의 만화가 더 빨리 차면서 요구 만화 수치도 줄어들고 스킬의 데미지도 강력해져서 초중반의 부족함을 도움소로 커버칠 수 있습니다. 이 항법을 고르고 5번째 스토리인 스릴러 바크의 버스터구를 쓰면 한 번에 날릴 수 있어서 솔로 플레이에서도 큰 강점을 보이는 항법입니다. 도움소의 스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선택하고 스킬들을 날려보면서 어떤 스킬이 있는지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 세력입니다. 10라운드 보스인 아론을 처치할 때까지 항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항법이기도 합니다. 전설, 히든, 제한 유닛을 제작할 때마다 랜덤 위습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기본은 가는 항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박소는 돈 도박을 계속 늘려서 종합 35,000 골드를 벌게 되면 졸업을 합니다. 처음 10라운드까지는 초급 돈 도박을 이용해 물품 지원을 2번 눌러주셔야 하고 10라운드 보스를 잡게 되면 고급 돈 도박이 열려서 돈을 계속 벌어주도록 합시다. 돈 도박 졸업을 하게 되면 부대 지정이 풀리기 때문에 새로 부대 지정을 해주고 5번째 스토리 스릴러 마크가 박살나면 고급 유닛 생성으로 게임당 한 번만 희귀함 유닛을 받습니다. 15,000 골드로 특성 포인트 1개도 구매할 수 있으며
만골드당 5번까지 목재 구매도 가능합니다. 15라운드부터는 고급 도박이 가능해지고 20라운드부터는 압살롬 도박, 9번째 스토리 어인섬이 박살나면 다른 세계의 도박도 가능해집니다. 강화소입니다. 영원함을 제외한 모든 등급의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라운드 전까지는 전설 이상의 강화는 11번까지만 가능하고 20라운드 보스를 처치하면 20번까지 해금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강화소에서는 8개의 영원 유닛의 강화를 따로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 중 확장팩이 필요한 유닛들이 있는데요. 월랜디의 컨텐츠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반드시 확장팩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전과제 퇴치 탭입니다. 아이콘을 눌러서 소환하면 보스형 퀘스트들이 소환됩니다. 해적단은 15라운드부터, 스모커는 20에서 21라운드쯤부터 소환할 수 있으며 쿨타임이 돌면 반복적으로 잡아서 목재와 골드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스모커는 등장 시기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이유인즉슨 특정 라운드로부터 해금되는 방식이 아닌 시작하자마자 15분의 쿨타임이 돌기 시작하는 방식이라서입니다. 따라서 난이도를 선택하는 창에서 오래 기다릴수록 스모커의 소환 타이밍은 앞당겨집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1시간 30분을 대기하느라 도움소의 만화도 상당히 많이 차있네요. 21에서 30라운드까지 와포루, 30에서 39라운드까지 바제스 퀘스트가 가능합니다. 거프는 마린포드 격파 이후, 모리아는 41라운드 이후, 피카는 51라운드 이후 가능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퀘스트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 도전 가능하니 충분한 데미지가 있는 유닛을 제작한 다음에 도전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도전과제 달성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유니크는 보상이 선택 위습 1개라서 7라운드에 선택 위습 1개 내지 2개까지 사용하여 희귀함 유닛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퀘스트 유니크가 되셔야 퀘스트 디스트로이도 따라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특별함은 가끔씩 압살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에게 랜덤 위습 1개를 제공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개빡치지만요. 씨발! 파교왕은 스토리가 정말 빠른 전설들로 올리거나 카타쿠리 제한이 빠르게 올라간다면 손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서로 패가 잘 안 풀리고 미루다 보면 못하는 판도 생기곤 합니다. 도로개척과 해군대장은 묶어서 보겠습니다. 피문이 부서지면서 도로개척이 달성이 되고 랜덤한 3대장을 잡으면 그에 맞는 버프와 함께 특성 포인트 1개가 지급됩니다. 스카이피아의 파편 퀘스트는 1시 방향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 특정 유닛만 가능한데요. 전범위 블링크인 쿠마 전설, 로우 전설, 루치 초월은 블링크 딸깍으로 가능하고요. 지형 무시 이동인 니카 영원, 피셔 타이거 히든, 부릉야 랜덤은 우클릭을 찍어두면 걸어서 이동 가능합니다. 2000거리 이상의 블링크인 제트 불멸, 가반 불멸, 키자루 초월, 미나토, K가 가능합니다. 별개로 반더데켄 히든은 해상 이동이면서 공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등불 퀘스트는 맵 왼쪽 동굴에 들어가면 5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카르가라 같이 공격 범위가 짧은 유닛을 제외하면 웬만하면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 해왕류는 해상이동 및 공중이동이면 누구나 때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왕류와 해군 대장은 처치되면 초월 유닛의 경험치가 오릅니다. 그래서 공방에서는 해왕류 혹은 패문 딸게요 라고 채팅 한번 쳐주고 퀘스트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크립의 경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으며 1단계 크립은 4자리 모두 처치가 가능하지만 2단계, 3단계의 경우 본인 자리만 처치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1피의 자리이며 2단계 크립의 경우 목재 7개 혹은 목재 2개와 해적선 보상 2개 중 랜덤으로 들어옵니다. 해상이동, 공중이동, 블링크 유닛이 없다면 2단계 크립은 동수의 어스퀘이크 스킬로 3단계 크립은 버스터콜 스킬로 처치가 가능합니다. 이 게임에서 몇몇 유닛은 변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변이란 목재 10개를 소모하여 해당 유닛이 변화하는 시스템인데요. 한 게임에서 2번의 변이가 가능한데 아래 보라색 건물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강화소는 유닛들의 공격 타입을 강화하는데요. 신세계 이후 더 이상 나올 유닛이 없고 목재가 남을 때 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특이하게 베르고는 공성 타입 업그레이드에 따라 추가 방어력 감소를 넣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위 유닛의 공격 속도를 올리고자 마지막에 업그레이드합니다. 아래 골드가 들어가는 반지는 효율이 매우 좋지 않으니 마지막에만 골드가 남을 때 눌러주도록 합시다. 대망의 도움소 파트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Q스킬 포구입니다.
만화 25에 쿨타임 5초로 10라운드 이전 유닛이 스토리를 치고 있을 때 미처 라인 막기가 불가피하거나 귀찮을 때 가끔씩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W 스킬 낭레입니다. 만화 100을 사용하며 단일 스턴 2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로는 보스 라운드나 보스형 퀘스트 사냥 시 이감이나 스턴이 없을 때 잠깐 스턴을 넣어서 주어 패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한 도움소 만화가 100이 딱 되는 시점이 7라운드 20초가 남았을 때인데 스토리에 낭래를 사용해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킬 불비인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원랜디 하면서 불비 스킬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최고의 도움을 고르면 만화가 빨리 차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쓸모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A 스킬 충격입니다. 범위 스턴을 넣는 스킬로 신세계 이후 스턴이나 이감이 부족하여 라인이 세서 위험한 타이밍일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S 스킬 해루석입니다. 보스에게 사용 시 단일 스턴과 체력 퍼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쿨타임은 300초라서 70라운드 보스 빅맘에게 사용했으면 75라운드 보스인 카이도에게 사용할 수 없으니 본인의 조합이 보스가 딸린다 싶으면 65라운드에 한번, 75라운드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최고의 도움 항법을 고르셨으면 스토리에 날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루석은 지속 딜 형식입니다. 도움수에서 다른 스킬을 사용하면 해루석을 중간에 끊게 만들어 데미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 스킬 출항입니다. 10초의 맵 전체 공증으로 멀티에서 모든 유저에게 적용됩니다. 만화도 150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75라운드 전에 유저들끼리 30출, 20출, 10출 하면서 미리 합을 맞춰놓는데요. 해석해보자면 30초 남았을 때 4P가 출항 사용, 20초 남았을 때 3P가 출항 사용, 10초 남았을 때 2P가 출항 사용 같은 룰을 정하는 겁니다. F 스킬 버스터쿨입니다. 700만의 고정 데미지로 스토리, 크립, 바제스 등 어디에 사용해도 밥값은 하는 친구죠. 75라운드는 12초 남았을 때 마지막 유닛이 나오는데요. 만화가 많이 남았다면 12초 카운트가 지나자마자 버스터쿨을 사용하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또한 버스터쿨 지령서 아이템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추가 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스킬 Z 스킬의 삭제입니다. 원문은 흡수인데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삭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인몹 한 마리를 고정으로 없애버릴 수 있으며 막 리젠된 풀피의 라인몹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이득입니다. 물딜의 경우 75라운드에 사용해야 유닛 카운트를 줄이기가 유의미해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딜의 경우 일찌감치 유닛들을 다 팔고 끝날 때까지 삭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삭제는 중요한 스킬이며 사용 팁으로는 Z와 Alt로 체력이 가장 높은 라인몹을 클릭하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X 스킬 도격입니다. 5초간 20각을 추가로 넣는 물딜 개꿀 스킬인데요. 특이사항으로는 킹의 발동 방어력 감소와 중첩이 되지 않고 우섭 초월은 3개의 특성 포인트로 강화를 하게 되면 전 맵의 유저들이 25 방어력 감소와 지속시간이 7.5초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사용 팁으로는 마지막 라운드가 10초에서 5초 사이로 남았을 때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섭 초월의 강화로 7.5초로 늘어났다면 10초에서 7.5초 사이에 눌러주시면 되겠죠. C 스킬 어스케이크입니다. 2.5초간 이동속도 감소를 부여하며 마법 데미지 증폭도 있습니다만 사실 공중 유닛이 없을 때 2단계 크립을 처치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신세계 이후 라인이 줄줄 셀 때 A 스킬 충격과 세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최고의 도움으로 강화된 어스케이크는 1단계 크립에다가 써도 2단계까지 한 번에 처치가 되며 3단계 크립까지는 처치되지 않습니다. V 스킬인 선택 위습 제조입니다. 특성 포인트 1개를 소모하여 선택 위습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편의 시스템이죠. 특성 포인트를 얻는 방법으로는 돈도박 졸업한 도박소에서 1개 구매, 12번째 스토리인 홀케이크 섬 격파로 1개, 폐문을 박살내고 나오는 3대장 처치를 1개, 51라운드 피카 퀘스트를 1개, 총 4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리어 횟수 5회, 15회, 25회마다 특성 포인트를 1개로 추가 지급합니다. 정성화팀의 패치 이전에는 3번밖에 바꿔먹지 못하였지만 현재는 계속 사용이 가능해서 특성 포인트를 최대 7개까지 확보한 다음 특성 포인트 강화를 하지 않는 상위를 올렸다면 7개의 특성 포인트를 전부 선택 위습으로 변환이 가능한 미친 시스템입니다. 대신 본인이 올릴 유닛에 특성 포인트 강화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아껴놨다가 신세계가 다가올 타이밍에 바꿔주도록 합시다. 연구소입니다. 차례대로 이동속도 감소 10%, 공격력 증가 12%,
만화 재생 0.8 증가, 체력 재생 0.45 증가 버프를 줍니다. 물딜에서 공격력 증가는 필수로 강화하는 편이고 레일리 불멸이나 킹 제한같이 만화 스킬이 중요한 경우도 게임 중간에 강화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신세계 진입 타이밍이나 69라운드 이후에 남은 유닛을 전부 팔아서 목재를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연구소 강화 타이밍은 유저들마다 다르니 이후에 맞게 원하는 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설명했듯이 뉴비분들은 원랜디의 개념을 지옥 난이도에서 쌓아가셔야 하는데요. 저는 신 난이도 솔로 플레이, 머리 박치기로 원랜디를 이해하고 배웠기 때문에 하위 난이도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본 결과 지옥 난이도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있었지만 어려움 이하의 난이도의 정보는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신, 악몽 난이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력 감소와 이동속도 감소의 최대치 값이 난이도마다 다릅니다. 지옥에서는 최대 방어력 감소, 앞으로 풀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수치가 161입니다. 다음은 이동속도 감소, 앞으로 풀 이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101입니다. 신 난이도에서 풀각은 201, 풀 이감은 107입니다. 악몽 난이도에서 풀각은 211, 풀 이감은 122입니다. 원랜디를 오래 즐기시려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원랜디가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10라운드마다 보스가 출현하고 나머지 라운드는 라인몹이 35마리씩 출몰합니다. 40라운드까지는 유닛 카운트가 70이 넘으면 사망하며 41라운드 이후부터는 유닛 카운트가 55를 넘으면 사망합니다. 악몽 난이도는 50이고요. 60라운드 보스 생고크를 기점으로 신세계에 돌입하며 매우 강한 라인몹이 등장합니다. 이후 65라운드, 70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인 75라운드에 보스와 라인몹이 같이 등장하며 보스인 카이도 처치와 유닛 카운트 55, 악몽 난이도는 50을 넘기지 않으면 클리어합니다. 라인몹이나 보스몹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유닛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닛의 등급으로는 흔함, 안흔함, 특별함, 희귀함, 전설과 히든 등급이 있으며 이 위로는 초월, 불멸, 영원, 제한 캐릭터들을 상위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랜덤 전용 제한된도 상위 유닛으로 취급되며 패왕의 길 상위 유닛에 포함이 됩니다. 라인만 막으면 되냐 모르신다면 아니죠. 바로 스토리라는 건물도 함께 부셔야 합니다. 본인의 가장 강한 유닛을 스토리존으로 보내서 제한 시간 안에 스토리를 부수지 못하면 라인의 유닛 카운트와 상관없이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보통 스사한다고 표현하지요. 같은 전설, 히든 등급임에도 스토리 속도는 유닛의 특징마다 다릅니다. 유비분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마다 달아두는 링크에서 스토리 속도를 확인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를 부수면 보상도 지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골드와 목재, 선택 위습을 줍니다만 특별한 것만 찝어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스토리 스릴러 마크는 특별 위습 2개, 안흔함 위습 2개로 평범하지만 이게 밀려야만 고급 유닛 생성으로 희귀함 1개를 획득 가능하니 확인해 둡시다. 일곱 번째 스토리 임펠다운이 밀리면 고대의배를 지급하는데요. 고대의배는 해적선 도박, 확률이 10% 높아진 다른 세계 도박, 레일리 도박이 가능하며 3개의 도박 중 1개라도 누르면 고대의배는 사라집니다. 쿠키 전설, 킹 제한 유닛을 제작할 때 깡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판매도 가능합니다. 판매 보상으로는 예전에는 특성 포인트 1개가 있었지만 현재는 선택 위습 2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스토리 마린포드는 희귀함 위습 2개를, 아홉 번째 스토리 어인섬은 희귀함 위습 3개를 줍니다. 열 번째 스토리 펑크 해저드는 초월 위습을 지급하는데요. 초월 유닛과 카벤디쉬를 제작할 수 있는 초월 쿠마, 대량의 골드와 목재가 가능한 꾸러미, 목재 12개를 소비해 랜덤 유닛 14개 중 1개 전가하기, 해적선과 레일리로 구성된 레박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초월 위습을 당장에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페트롤을 눌러 F8 위습 선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줍시다. 11번째 스토리 드레스로자는 안흔함 위습 2개, 12번째 스토리 홀케이크 섬은 특별함 위습 2개와 특성 포인트 1개를 지급합니다. 지옥 난이도라면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겠지만 신 난이도부터 4분 35초 뒤에 13번째 스토리인 와노쿠니가 등장하는데요. 지옥에서 경험을 쌓고 올라오신 분들이면 스토리가 새로 나오는 게 익숙지 않아서 아예 모르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도록 합시다. 스토리까지 처리하셨다면 상위 유닛과 전설 유닛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라인몹이 세지 않기 위한 조건은 1.5 스턴과 프리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스턴의 수치는 스턴 능력이 있는 유닛들을 대상으로 스턴 스킬을 얼마나 잘 쓰는지 실험해봤을 때 시키 전설을 1스턴이라는 기준으로 나머지 스턴 유닛에게 수치를 부여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이 스턴 수치는 믿고 가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드래곤 전설은 0.9 스턴이고 이완코브 히든은 0.6 스턴이니까 도합 1.5 스턴이 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스턴 유닛을 더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은 이감입니다. 이감이 필요한 이유는 스턴을 거는 유닛들은 모두 스킬을 발동시켜서 스턴을 거는데요. 가끔 이 스턴 스킬이 발동하지 않아서 라인몹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를 방지하기 위해 맞춰주는 게 이동속도 감소인데요. 이동속도 감소를 높여서 다음 스턴 스킬이 발동할 때까지 멀리 가지 못하도록 느리게 해주는 것이 이감의 역할입니다. 이감 수치는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으니 인게임에서 보고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5 스턴의 프리감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프리감이지만 스턴은 0.9로 줄이는 대신 부족한 스턴만큼 깍을 올려서 세기 전에 녹여버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요. 마딜의 기어포스 초월, 뱀초의 경우 이감이 낮을수록 데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감을 가지 않고 3스턴으로 커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마딜에서 단일을 하시는 분들은 스턴이 꽉 잡히면 풀피 라인몹을 찍기 어렵기 때문에 이감을 살짝 낮추시거나 스턴 유닛을 잠깐 무브해서 스턴을 잡지 않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턴과 이감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경험을 쌓아서 이 정도면 라인이 새지 않고 클리어하겠다, 이 정도는 무리였다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으니 데미지를 넣어줘야겠죠. 데미지는 간단하게 물리 데미지와 마법 데미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마법 데미지도 고정 데미지, 방어력 무시 데미지, 폭발형 데미지가 있습니다. 물리 데미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방어력 감소, 소위 깍 수치가 높으면 만사 OK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풀깍 수치에 다다르게 되면 데미지 감소 수치가 마이너스 71%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푸 불멸같이 깍 수치가 낮아도 클리어가 가능한 상위 유닛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리 데미지는 깍이 낮으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 클리어가 힘들어집니다. 물딜의 경우 평타 데미지 비중이 높은 상위가 많아서 공격력 증가, 공격 속도의 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격 속도의 경우 보너스 최대치인 400%에 근접한 상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위들도 있기 때문에 유효 범위에 넣어두겠습니다. 대신 조로 초월, 료우기 시키 같은 스킬 딜러의 경우 공격력 증가를 받아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격 속도가 증가하면 스킬 발동도 많아질 테니 공격 속도도 충분한 유효인 셈이죠. 마법 데미지는 대부분이 스킬 데미지로 딜을 합니다. 마법 방어력 감소, 마법 데미지 증가로 마법 데미지를 늘릴 수 있으며 두 옵션이 중첩되기 때문에 같이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제가 마딜을 거의 안 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고정 데미지입니다. 대상의 체력 퍼센트로 딜을 넣는 경우인데 다른 데미지처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로우 전설과 레드필드 제한에 붙어있죠. 방어력 무시 데미지입니다. 평타의 일부를 트루뎀으로 받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를 통해 데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미호크 영원함, 로우 초월이 대표적인 방어댐 딜러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발형 데미지입니다. 체력을 퍼센트로 깎는 스킬이 대부분 폭발형 데미지인데요. 루치 전설처럼 현재 체력으로 깎으면 단일, 펜콕 전설처럼 전체 체력으로 깎으면 끝딜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 끝딜은 폭발형 데미지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폐형의 길 한법에서 폭발형 데미지 증가가 나오기도 했죠. 신난이도 기준 폭댐증은 45%가 최대치입니다. 아웃키지 초월, 루치 초월이 폭발형 데미지 증가의 대표적인 유닛입니다. 이렇게 깍이 전부인 물들과 세분화된 마딜의 소개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스와 광폭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폭화는 신세계 진입 이후 주기적으로 소환되는 까다로운 녀석으로 보스몹과 동일하게 라인몹에게 초당 1% 체력 회복과 방어력 10 증가 오라를 부여합니다. 물딜의 경우 깍을 어느 정도 채웠지만 상위 유닛에 따라 보스나 광폭화가 느리게 잡혀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따로 광폭화잡이, 보스잡이 유닛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물딜의 보스잡이는 대표적으로 킬러 히든, 레드보스 2개를 뽑습니다.
물딜에서 이 두 개의 유닛 말고는 보스잡이 유닛이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보 히든이 기가 막히게 잡았었는데 너프로 보잡 명함도 못 들이밀게 되었죠. 마딜의 보잡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마딜 보잡은 제파 전설, 루피 나이트메어 전설, 아카이노 히든 등이 있는데요. 가끔 광폭화 추뎀만 있다거나 보스 추뎀만 있다거나 하는 유닛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닛들은 광잡이나 보조합으로 분류한다기보다는 원래 성능의 플러스로 해당 추가 데미지가 붙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피셔 타이거는 물딜 마딜 어디부터도 준수한 성능을 내는 유닛입니다. 0.9스턴과 광보잡 추가 고정딜, 27%의 공증과 지형무시 이동으로 모든 미션이 가능한 못생긴 거 빼면 혈망미인인 유닛이죠. 다만 레일리가 재료로 들어가 항상 곁에 있지는 않네요. 기초적인 부분들이 길어져 지루하시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전설, 히든 유닛과 초월, 불멸, 영원, 제한, 그리고 랜덤 유닛까지 모든 유닛들의 특성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잘못 기입된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